안녕하세요. 역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농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아시아컵 당부 드릴 게 꼭 있으니까 당부를 먼저 드리고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들께 같이 해보자 이런 그런 의도고 사실 저도 아시안컵은 정보가 미흡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 추후에 말씀드리고 우선 오늘 MLB 분석했던 건 좋아 보이는 순위 1등, 2등 적중하면서 메인 조합 적중을 했네요. 월킬이 안 나온 게 좀 아쉽고 특히 또 비율 낮춘 조합을 20% 원래 중배당 조합을 항상 가다가 오늘 또 한번 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여서 디트 승 그리고 피츠버그 오바 요까지 좋아하는데 미러키 오바 막폴이 언더가 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조합 적중했는데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못했습니다. 좀 송구스럽지만 어찌됐건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에 좀 의의를 두겠습니다. 어찌됐건 영상으로도 좀 도움을 좀 드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농구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당부의 말씀. 아시안컵은 어렵습니다. 2022년 아시아컵 결과들을 저는 모든 경기를 해부하듯이 살펴봤고, 그리고 헤디캡이건 어누바건 22년도 아시안컵에서도 0.5, 1.5, 이 핸디건 어누비건 걸치기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농구에서 제일 성 나가는 게 사실 야구에선 사실 이기고 있었던 내가 간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 투수 본론이 나온다던가 실책으로 인한 끝내기 패배를 당한다던가 이런 게 제일 석이 나가는데 농구에서는 0.5 걸치기로 죽는 게 제일 석이 나가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시안컵에서는. 제가 자신 있는 건 사실 농구 월드컵이었어요. 직전 농구 월드컵에서도 막 리투아니아 리바운드 1등 팀이라고 리투아니아 마에는 항상 막 축배팅도 하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오늘의 단풀도 리투아니아 마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때 당시에 구독자가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효과를 좀 봤었거든요. 성적도 괜찮게 잘 냈었고. 그래서 농구 월드컵이 자신 있었는데 농구 월드컵이 배트맨의 발매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아시아컵만 발매가 되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신이 사실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농구 영상에 대해서 꾸준히 홍보를 했었고 호들갑을 떨었었고 그러고 이제 저라는 이 부족한 채널에서 농구 종목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좀 높다라는 걸 저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제가 농구 영상을 제작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건 내가 배신 행위다. 안 하면은 그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뭐 중동 국가 농구 이런 거 당연히 리그를 챙겨볼 수가 없죠. 당연히 뭐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 이런 것도 모릅니다. 그냥 저는 그냥 오로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확률적인 높은 접근이 될까라는 고민을 계속했고 며칠 동안 머리 싸매고 정말 서울대 입학하려고 공부하는 건 마냥 그래서 저는 노력의 흔적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운도 좀 따라주길. 0점으로 죽는 게 아니라 0점으로 먹는 경우가 더 많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한번 2주 동안 저랑 같이 한번 이 희비를 함께 하시죠. 해보시죠 한번. 저는 항상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거는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번 올라왔었던 이번 아시아컵 우리 대한민국도 출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이거 잠깐 이거 좀 가릴게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라 맨 앞으로. 어. 자, 이거는 아시아컵 공식 그 피바 이런 공식 아시아컵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아시아컵 본선 국가 16개 국가 중에서 파워 랭킹 이 팀이 제일 강하다라는 거를 순위를 선정을 한 겁니다. 1등이 호주, 2등이 재팬, 일본 이런 식으로 꼴찌가 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커뮤니티도 그렇고 농구 진짜 팬분들도 그렇고 야 이거 순위 선정 진짜 얘네 그냥 뭐야 그냥 피바 랭킹 순으로 한 거 아니냐 얘네 진짜 이거 머리통 없이 라인업 안 보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죠.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보다는 이걸 참고하시는 게 100배 나아요. 이거는 자 실존하는 이 해외 해외 쪽 이런 배팅 업체 쪽에 이번 아시아컵에서 우승국가 배당률입니다. 호주가 1등이고 전 2022년 아시안컵에서 준우승 국가였던 레바논이 2등입니다. 그리고 3등이 중국이고 4등이 일본이에요. 일본도 중국도 이번에 라인업에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아시죠? 그리고 뉴질랜드, 필리핀이 11배당으로 다크호스 이 정도 수준인 이란까지, 우리나라는 19배당으로 그냥 뭐 적절하게 평가받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대만, 카타르, 사우디, 시리아, 인도, 괌. 그러니까 이게 이 시리아, 인도, 괌, 이라크 이 네 나라가 네 개의 국가가 최악체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점. 그리고 레바논하고 호주는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라는 점을 이것보다는 이 배당을 참고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선수 찾아서 직접 한 겁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아시안컵 1일차 결과물입니다. 핸디 기준점 당시 2022년도에 있었던 핸디 언어바 기준점까지 다 찾아서 결과물을 정리를 한 겁니다. 대만하고 바레인 경기 1일차 경기들 4경기, 오늘 똑같이 4경기가 진행이 되죠. 이때 대만 경기가 마이너에 오바. 대만이 바레인 상대로 피바 랭킹이 오늘날 기준, 오늘 이 순위는 오늘날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 이 순위 기준으로 더 순위가 낮지만 당시에는 정배 마인을 받았었습니다. 마인의 오바. 그리고 요르단 경기 0.5프렌의 언더, 0.5프렌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중국을 이겼었죠. 해고바 양상 속에서 대한민국 역배승의 오바. 이런 거를 이 조별 예선 경기만 다 이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다 정리해서 체크를 했고, 그러고 원래 농구 분석의 정석인 이 공식 스쿼드 이거를 이 선수의 평균 신장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원래 분석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딱 포커싱을 받는 주요 국가들만 라인업 발표가 돼요.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1일차가 종료가 되면은 첫 경기가 이제 종료가 되면 이제 그 분석이 가능해지긴 할 겁니다. 우선 당장 오늘 영상에서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점, 이건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고, 이건 어제 영상에서 MLB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저는 우선 언어바 분석에서 제일 직관적인 지표는 페이스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페이스 계산을 제가 직접 손수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이 평가전은 저는 계산을 하면 되려 혼동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 이 뉴질랜드랑 이라크 경기 분석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분석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거의 웹소설 한 편 분량인데 이거를 제가 다 읽으면은 영상이 너무 루즈해지고 그리고 불편해지실 겁니다.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천천히 넘겨드릴 테니까 진짜 얘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그냥 요약을 할게요. 이 엄청난 방대한 이게 일시정지 하시려면 천천히 내려야겠다. 그죠? 혹시 보실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시정지 딱딱딱딱 하시면서 스페이스바 딱딱딱 누르면서 보시면 된단 말이죠. 이게 제가 직접 손수 쓴 거기 때문에 요약을 좀 하자면은 이렇게 요약을 좀 하자면은 저는 뉴질랜드가, 그러니까 농구에서는 상식적으로 세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강 대 강. 그러니까 NBA로 따질게요. 비유법을 우리가 뭐 뉴질랜드 이런 국가는 다 낯선 국가다 보니까 NBA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랑 클리블랜드랑 붙으면은 강 대 강 매치예요. 그죠? 강 대 강 매치입니다. 동부 1등하고 서부 1등하고 붙는 거니까. 그러고 뭐 휴스턴하고 오클라호마가 붙어도 강 대 강입니다. 그죠?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강 대 약이 붙는 게 있고 약 대 약이 붙는 게 있습니다. 약팀 대 약팀. 대표적으로 NBA로 따지면은
뭐 포틀랜드랑 워싱턴이 붙는다. 약 대 약이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그리고 강대 약 오클라호마랑 워싱턴이랑 붙으면은 기준점 몇 가지 봐 18.5, 22.5까지 받고 그럽니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강대 약 이 구조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기는 명백히 뉴질랜드랑 이라크는 강대 약 경기입니다. 오클라호마랑 워싱턴이 붙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실제로 지금 배트맨 배당 기준점이 어떻게 떴죠? 자, 핸디 28.5 마이너스 28점 뉴질랜드 기준 그리고 어느바 165.5가 떴습니다. 근데 제가 뉴질랜드라는 팀에 대해 국가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알아본 결과 뉴질랜드는 이 대승을 해주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제일 주목한 점은 이 뉴질랜드가 이번 이 아시아컵에서 혹시라도 대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기대를 받는 거는 바로 7월 30일 날 불과 6일 전에 있었던 브라질과의 이 평가전 아시안컵을 앞두고 모든 이 16개의 국가들은 평가전을 치릅니다. 근데 이 아시안컵 분석이 굉장히 껄끄러운 이유가 이 평가전에 대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경기가 있고 비공개 경기가 있어요. 비공개 경기는 박스 스코어도 못 볼 뿐더러 스코어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도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모든 경기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애매하단 말이죠. 분석하는데 수월하게 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대회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뉴질랜드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었던 건 얘네가 약팀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얘네가 약팀을 만났을 때. 자, 물론 라인업이 바뀌고 코칭 스텝진도 3년이면 충분히 바뀌고도 남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뉴질랜드라 근본 DNA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본 DNA. 이게 모든 국가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몽골이라는 국가가 징기스칸 시절부터 말의 민족이고 지금 여지껏까지 말의 민족이고 마유주, 말고기 이런 걸 거의 주식처럼 먹듯 이 국가마다 전통은 이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 뉴질랜드라는 국가가 22년도에 아시안컵에서 약팀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내었느냐. 인도가 딱 정확한 이 이라크랑 거의 오마주 되는 약팀이죠. 53점 차 대승, 147점 마인의 언더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레바논은 준우승 국가한테 역배 쓰나미 당했었던 거. 이때 당시에는 뉴질랜드가 정배를 받았었거든요. 이때 당시 역배를 당했던 거는 레바논은 강팀입니다. 전 아시안컵에서 준우승했을 정도로 강팀이에요. 그리고 필리핀도 강팀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강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뉴질랜드가 오늘 상대하는 이라크랑 가장 오마주 되는 팀은 어디였다? 인도. 그리고 홍콩. 이런 팀들이란 말이죠. 홍콩 상대로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죠? 92대 51. 마이너 언더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전에서도 이 브라질이라는 농구 월드컵에서도 거의 8강급의 전력으로 꼽히는 브라질 상대로도 엄청난 접전 끝에 승리를 따냈었단 말이죠. 엄청난 접전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게 뉴질랜드가 38분 40초 동안 리드를 잡은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뭐 뽀록으로 3점이 터져갖고 이긴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력이 좋아서 순수 실력방으로 이긴 거였어요. 물론 브라질이 막 벤치 애들만 뛴 경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NBA처럼 직관적으로 모든 거를 파고들고 분석할 수는 없어요. 이 아시아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 근본적으로 뉴질랜드는 약팀을 만났을 때 여기 보여줬듯이 홍콩 상대로 41점 차, 인도 상대로 53점 차라는 압도적인 대승을 만들어냈던 결과물을 갖고 있는 팀 국가고 그러고 상대의 득점을 51득점 47점이라는 엄청난 처참한 득점을 기준점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의 극심한 득점력을 자랑하게 만들었던 게 이 뉴질랜드였잖아요. 그럼 저는 뉴질랜드 바이메인으로 서브는 언더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라크가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해외 배당에서 이라크랑 괌이 꼴찌예요. 그러니까 최악체입니다. 그냥 최악체예요. 오클라호마랑 워싱턴 경기에서 오클라호마가 홈인데 마인의 언더 볼게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란 말이죠. 이 경기는. 그러니까 제가 뭐 주렁주렁 진짜 이런 분석은 야 뭐 이딴 분석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혹시나라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리바운드 개수, 야투 이런 것까지 다 찾아봤던 증거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라크 팀 야투 몇 프로 기록했고 2점 야투 몇 프로, 야투 시도 몇 개였고 이런 거를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모든 경기가 있는 게 아니라 공개된 경기만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고 그리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명확해요. 그리고 얘네가 평가전이었던 막 박스 스코어도 제공이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이 결과물들만 딱 똑같이 나와져 있고 이런 경우가 브라질전도 저 뉴질랜드가 이겼다지만 없어요 박스 스코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저는 뉴질랜드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보겠습니다. 뉴질랜드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볼게요. 자 다음 경기는 요르단하고 인도 경기죠. 제가 이 경기를 분석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은 느꼈던 점은 바로 잠시만요. 자 우선 기준점이 핸디 마이너스 20.5를 받았고 요르단이 이게 아무래도 양 팀의 기본적으로 피바 랭킹 차이도 극명하고 그러고 어느 기준점 153.5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제가 길게 쓰질 않았으니까 한번 이거를 좀 같이 살펴보시죠. 자 요르단 아시아 랭킹 아시아 한정 랭킹 아시아 한정 피바 랭킹입니다. 막 유럽 국가 아프리카 국가 이런 다 제외하고 요르단이 아시아 랭킹 8등 인도가 15등 이번 아시아급 파워 랭킹 요르단 8등 인도 14등. 그러니까 요르단은 중위권 팀 수준의 예상을 받는 거고 인도는 최하위권 수준의 예상을 받는 겁니다. 요르단은 아시아컵 예선에서 6전 6승을 일궈낸 팀입니다. 이라크, 사우디, 팔레스타인 3개의 국가가 총 2번씩 맞붙었는데 다 이겼습니다. 6전 6승. 근데 제가 이 6전 6승 박스 스코어를 이건 아시안 예선 지역 예선이어갖고 다 박스 스코어 제공이 됐단 말이죠. 그거를 다 살펴보면서 느꼈던 점은 요르단의 언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가 NBA로 따지면 어떤 팀이 있죠? 마인의 언더를 잘 내는 팀이 휴스턴이 있고 마이애미가 있고 강팀 중에서 휴스턴, 마이애미 이런 팀들이 대표적으로 마인의 언더를 잘 내는 팀입니다. 언더를 잘 내면서 뉴욕 닉스도 마찬가지고 뉴욕 닉스는 오반 엘튼조 오반을 잘 내기로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뉴욕 닉스 자체 팀 이미지도 이 언더 이미지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요르단은 저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분석을 박스 스코어를 여러 개를 살펴보고 하이라이트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느낀 점은 이 마이애미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 왜냐면은 얘네 지금 전적만 보시더라도 자 이거는 제가 25년도 이후 치른 경기들만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 25년도니까 사우디전에 144점 146점 내면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이라크 전에도 140점 내면서 승리를 거뒀죠. 팔레스타인 이 경기는 연장 갔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실히 체크를 못했는데 일시적으로 마이애미도 언더팀이라서 모든 경기 언더를 내지는 않잖아요. 마이애미가 3점 막 50% 지키거나 상대도 3점 40% 넘게 지키고 막 이런 경기하면 당연히 해고봐야 뜹니다. 농구라는 종목은.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마이애미도 오바보다 언더를 더 많이 낸 팀이죠.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요르단 역시도 제가 진짜 여러 경기를 분석해본 결과 언더를 낸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득점 경기가 많아요. 얘네가 대량 득점은 못하면서 상대의 실점은 철저하게 막아내는, 억제시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인도의 전력은 사실 몰라요. 그냥 얘네 받은 게 해배당도 그렇고 요 아시아 파워랭킹도 그렇고 완전 밑바닥 최하위권이니까 약팀인갑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지 솔직하게. 그러면은 언더 까고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언더만 볼게요. 저는 이 경기 핸디는 20.5. 저는 요르단이 막 압도적인 강팀이다. 막 시중일간 가비지를 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 부호가 있습니다. 물음표가 있단 말이죠. 얘네가 막 진짜 30점차 40점차 계속 유지하면서 상대팀을 그냥 유린할 수 있는 팀 국가인가? 라는 이 스스로에게 물음을 했을 때 저는 의문 부호가 남고 결국에는 요르단이 지역 예선이었던 이런 데서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를 봤을 때 수비는 기가 막히게 잘 됐다.
자, 인도 역시도 인도 거는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다 정리해 왔죠. 인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113점, 139점, 122점, 161점. 이건 이란이라는 아시아에서도 정말 초강팀 꼽히는 이 161점 났었고 얘네 55점밖에 이란이 106점 내면서 근데 요르단이 이란처럼 106점을 낼 수 있는 100점 이상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춘 팀이냐 생각을 했을 때 아니죠. 딱 카타르 수준이죠. 카타르 81점 이 정도 내는 수준을 예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핸디는 어렵고 언더 볼게요. 이건 인도의 전력이 저는 그거 하다라고 봅니다. 약간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박스 스코어랑 실제로 눈으로 봐서 아 얘는 이런 점이 좀 하자가 있네. 이런 점이 좋네. 이런 거를 판별하는데 우선 눈으로 직관하는 게 제일 좋은 분석이잖아요. 확실히 언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이 요르단 경기는 중국하고 사우디 경기가 솔직히 제일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왜 그냐면은 중국이 이건 제가 중국 거는 요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평가전만 준비를 했어요. 중국이 아시아컵 대비해서 평가전을 치른 5경기. 그러니까 이번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아시안컵에 나오는 라인업하고 똑같단 말이죠. 이 상태로 치른 경기들의 결과물입니다. 네덜란드랑 베네수엘라, 보스니아랑 이렇게 총 5경기를 펼쳤어요. 근데 이 보스니아와의 평가전이 끝나고 나왔던 뉴스 기사가 뭐였냐면은 엉성하답니다. 엉성하다. 턴오버가 27개인가 26개인가 범했습니다. 중국 혼자. 그 정도로 확실히 이거는 중국이 전력이 완전 정상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전력이 거의 절반 이상은 깎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적어봤지만 우선 저우치 아시죠? 저우치 NBA 휴스턴에서 가비지 멤버로 오래 뛰었었던 선수입니다. 키가 아주 거의 진짜로 뼈다귀인데 완전 말라깽인데 키는 진짜 멀대같이 거의 2m 20 이렇게 큰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 저우치 이 선수는 지금 재활 중이라고 부상 재활 중. 그래갖고 이번 대회 못 나오고 그러고 이번에 1픽으로 뽑혔던 포틀랜드에 중국판 요키치랑 양한센 NBA 막 커뮤니티 막 뉴스 기사 최근에 찾아보고 그러시면 양한센 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틀랜드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주루 할러데이가 이번에 포틀랜드로 갔죠. 주루 할러데이가 인터뷰로 양한센은 슈퍼스타가 될 인재다라고 립 서비스까지 해줬어요. 립 서비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 주목받는 유망주인데 얘 역시도 아시안컵에서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추이 용시, 장정린, 정판보, 그리고 자우지웨이 이런 애들이 대거 불참을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직접 인터뷰로 뭐라 그랬냐면은 7명 이상의 주요 선수들, 그냥 선수가 주요 선수들이 결정한다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 우리 이번 대회에서 좀 주요 애들이 많이 결정해. 그래서 젊은 애들, 유망주 빅맨 위주로 키 큰 애들로 우리는 한번 대회를 임해 볼까 해. 라는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로 인해서 중국이 어떤 전력이 있는지 솔직히 약간 의문부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용어 표현이 있는데 아무튼 좀 그게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알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스니아와의 평가전에서도 상당히 우선 다 이기긴 했어요. 어찌됐건 다 이기긴 했지만 중국이 기본 바다가 있고 중국은 농구에 좀 진심인 나라라서 이 중국 리그 농구 리그도 아주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망주 풀도 넓고 그리고 선수 풀도 넓기 때문에 주요 선수들이 좀 어느 정도 결정해도 이걸 어느 정도 카바를 쳐줄 수는 있는 전력은 갖췄단 말이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겠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 자체가 사우디에서만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개최 국가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 평가전을 상당히 많이 치렀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왕성히 치렀어요. 이번 대회를 진짜 한번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이런 그거를 좀 했겠죠. 아무래도 석유 국가답게 돈도 좀 많이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대 팀들도
이렇게 섭외하는 비용도 아끼지 않았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다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우디가 이라크 전만 완전 똥대결입니다. 사실 피바 랭킹만 보더라도 이라크랑 사우디는 약대약이에요. 이런 경기 해건도 나왔고 나머지 뭐 알제리랑 완전 199점 해고바 경기하고, 그러고 이라크랑도 167점, 그리고 카타르랑 160점, 일본이랑 164점. 그래서 이 경기가 언어박 기준점 상당히 높게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네가 지금 25년도에 치른 국가대항전들이 대부분 오버가 나왔으니까, 대부분 160 이상의 경기가 평균적으로 나왔으니까 언어박 기준점 156.5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는 158.5예요. 지금 상태가. 중국, 이거는 사실 오바 메인으로 볼지 중국 마이너 메인으로 볼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아직까지도 고민 중인데, 왜냐하면 저는 제 체감상 사우디는 농구를 잘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우선 중동 국가고, 중동 국가는 사실 우리 이런 동아시아 국가한테 항상 약해왔어요. 역사적으로 항상 비비는 경기를 많이 못했고, 근데 11.5를 받았잖아요. 핸디가. 저는 11점이면은 그래도 중국이 사우디를 상대하는데 11.5밖에 안 받았어? 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 경기를 원활하게 분석할 수가 없죠. 주요 선수 7명이 결장을 한다고 감독이 대놓고 인정을 했는데 이 경기를 정말 뭐 잘 분석한다? 이건 불가능하고 경기를 봐야죠. 봐야 이 중국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턴오버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중국 마이너 오바 보는데 이거는 메인 선정을 안 하겠습니다. 메인 선정을 안 할게요. 근데 둘 중 하나는 갈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는 좀 운빨 노리고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기가 새벽 3시 경기라 못 보잖아요. 자느냐고. MLB도 봐야 되는데 이 경기 하나 보려고 밤샐 수는 없는 노릇이죠. 대만하고 필리핀 경기는 2월 20일 날에 양팀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2월 20일 그 박스 스코어를 제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겁니다. 91대 84, 175점 해고바 양상 속에서 대만의 역배승. 이 당시에 2월 20일 올해 2025년 2월 20일이었고 아시안컵 예선이었습니다. 지역 예선. 자, 요거는 브라운리, 필리핀의 귀하 선수입니다. 귀하 선수 브라운리가 39득점을 40분 경기, NBA에서도 39득점 넣었으면 걔 원맨쇼라고 표현을 하는데 40분 경기에서 39득점, 6리바운드, 8어시. 완전히 얘가 필리핀 귀하 선수가 이 정도의 활약을 했는데 필리핀이 졌어요. 왜 졌느냐? 이거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박스 스코어 가져온 거죠. 필드골, 그러니까 팀야 투 자체가 41%, 43%, 필리핀이 2%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3점을 제일 주목해야 돼요. 3점 시도가 대만이 43개, 필리핀이 21개. 2배 이상이 대만. 그러니까 대만이 필리핀 상대로 어떤 농구를 구사했다라는 게 딱 2초 만에 머리에 떠오르시죠. 대놓고 양국 농구를 했구나. 이런 귀하 용병 이런 애들, 귀하 선수 이런 애들 인사이드 공략을 좀 부담스러워해서 엄청난 양국 농구를 했는데 이 3점이 터진 게 아니라 35%면 터진 게 아니라 평균 정도 기록한 거죠. NBA로 따지면. 그냥 농구라는 종목 자체에서 그냥 평균 정도 수치입니다. 35%. 그런데도 어찌됐건 필리핀이 3점을 꼬라박았느냐. 40% 성능도 좋았고 팀야수도 더 높았고. 근데 왜 지는 거지? 필리핀이 더 전력도 대만보다 피바 랭킹도 더 높고 전력적으로 더 좋은 팀이. 그리고 이거면 이거 좀 확대를 좀 할게요. 레이어 좀 맨 앞으로 가져오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바운드도 필리핀이 43개 36개로 7개 앞섰던 경기였고, 공격 리바운드는 대만이 한 개 더 따냈던 경기. 그러니까 한 개 차이는 사실 뭐 이거는 그냥 동등한 수준이라고 봐야겠고, 바로 턴오버가 문제였습니다. 대만이 턴오버를 7개밖에 국가대항전에서 턴오버를 7개면은 거의 커리 빌려 진짜 턴오버 잘 안 하. 할리버튼 빌려 갖고 메인 볼핸들러 잡은 그런 수준이에요. 턴오버 진짜 안 나온 편입니다. 국가대항전에서 턴오버 되게 많이 나와요. 원래 국가대항전은. 근데 턴오버 7개밖에 보내면 완성도 농구가 정말 높았다. 완성도가 되게 높은 농구를 보여줬다.
필리핀은 17턴오버 10개 더 턴오버 많으면서 공격권 자체가 그냥 공짜로 넘어간 턴오버로 인한 공격권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았다.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투시도 보세요. 76개, 58개, 18개 차이였죠. 자유투 시도가 2배 더 많았지만 이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공격권 자체가 대만이 월등히 많았음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필리핀한테 안 굴렸다. 이때 이 브라운리가 39득점 했잖아요. 지금 이 필리핀은 라인업이 발표가 된 국가입니다. 모든 12인 로스터가 발표가 됐어요. 이때 경기랑 똑같아요. 라인업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한 명도 바뀌는 없이 똑같아요. 필리핀. 그러니까 대만이 이 필리핀 완전히 1군 애들 상대로 이번 아시안컵 그대로 멤버 그대로 상대로 이렇게 2월 20일 날에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오바 볼게요. 대만이 어찌됐건 필리핀한테 안 꿀렸던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양국 농구를 구사했다라는 점. 그러면은 짱구도 아니고 대만이 야구 농구를 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인사이드 농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양국 농구 하는 게 무조건 맞죠. 그럼 양국 농구 할 거예요, 대만은. 필리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이 대만 상대로 이번에도 일반선 1.36배, 언어가 4점, 핸디 4.5 핸디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찌됐건 필리핀도 상대적 언더독인 대만한테 또다시 이 본선 1차전부터 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필리핀도 이기려고 발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만 프렌을 불기에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대만이 어찌됐건 이 필리핀 똑같은 멤버 상대로 91득점이나 엄청난 뭐 3점이 터졌거나 야투가 미친듯이 터졌거나 이런 뽀록성이 아니라 그냥 턴오버 적게 하면서 완성도 높은 농구를 보여줬다. 이거야말로 대만이 최소한의 80점 이상은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오바 보는 게 맞아요. 저 오바 보겠습니다. 다소 기준점이 어느 방향 좀 높게 받은 게 좀 하자인데,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새벽 3시 경기라서 좀 그래요. 새벽 3시 경기라서 전 제가 못 볼 경기는 메인 조합이 잘 안 갑니다. 징크스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안 보면은 재수가 없는 경우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 보는 경기는 잘 안 갑니다. 근데 어찌됐건 오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분석해보니까. 자, 선생님들 이렇게 4경기만 진행했는데 3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농구는 여러 가지 좀 노력한 흔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좀 조잡하고 좀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이게 어찌됐건 점점 좀 발전하는 모습을 그 2일차 내일 분석에서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구 이거 준비하는데 정말 며칠 소요됐어요. 정말로 이거저거 다 알아보는데. 자, 이런 거 우승 배당까지 가져오고 전 대회 다 이거 1일차 6일차 다 가져오고 이건 솔직히 좀 따고 눌러줄만 하다. 그죠? 어제 MLB 영상도 150개가 눌렸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부디 운이 따라서 좋은 결과 좀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